이 광고 너무나도 유명하죠. 에어조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밴드 마케팅의 시작이 된 이 광고의 비하인드 스토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클 조던이 1985년 2월 9일 슬램덩크 컨테스트에서 건빨 컬러의 신발을 신었고, 이에 NBA는 1985년 2월 25일, 1984년 10월 18일 신은 신발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나이키에 보냈다. 그런데 NBA가 금지한 신발은 에어쉽이었기 때문에 나이키는 불가피하게 에어쉽의 존재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비하인드죠. 솔직히 해외 유명 스니커 매체들이 다 이렇게 말하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뭔가 억지스럽다고 느낀 분들도 상당히 많죠. 만약 그랬다면 제대로 본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밴드 신화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거든요. NBA가 2월 25일 공문을 보낸 이유가 덩크 컨테스트에서 조던이 브래드를 신은 걸 보고 NBA가 화가 나서 뒤늦게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NBA 공식 홈페이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덩크 컨테스트는 공식적인 NBA 경기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던은 리그의 제재 없이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 즉 조던이 덩크 컨테스트에서 집신을 신든 하이를 신든 NBA는 제재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NBA가 화가 나서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로 발전이 된 것 같은데, 스포츠협회의 신뢰는 원칙을 지킬 때 생깁니다.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 단지 화가 났다고 금지 공문을 보낸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즉 NBA가 감정적으로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공문 발송은 1985년 2월 25일인데 왜 4개월 전 신발을 금지했을까라는 의문에는 10월 18일이 조던이 문제의 건빨 신발을 처음 신었던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달죠. 우선 공문은 10월 18일을 특정한 게 아닙니다. 그 즈음 신었던 신발을 말하고 있거든요. 즉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대략적인 시점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설령 날짜를 특정한 거라 해도 조던이 브레드 컬러를 처음 신은 건 프리시즌 첫 경기였던 10월 5일이었기 때문에 팩트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비하인드는 NBA가 보낸 공문이라는 점 때문에 당연히 NBA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생긴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공문은 상대의 지리에 대한 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NBA 공문이 우리의 대화에 따라로 시작하는 걸 보면 2월 25일 이전 나이키가 1984년 10월 18일 즈음 신었던 신발이 규정을 위반하는지 NBA에 확인 요청을 했고, 이 문서는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비하인드처럼 복잡하게 이유를 덧붙일 필요 없이 말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비하인드대로라면 마치 나이키는 NBA 공문 때문에 강제적으로 밴드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에어쉽의 존재를 감춘게 되지만,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나이키는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덩크 컨테스트에서 쇼케이스하고 NBA 직접 확인 요청 넣어 금지 공문을 받아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광고를 쏘아 올린 거죠. 그 과정에서 에어쉽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지웠고요. 어떤가요?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정설로 여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와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어쩌면 나이키의 또 다른 매력은 이런 걸 알아가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파로브레드는 결국 당근에서 하나 드렸습니다. 이번 파로브레드가 왜 특별한지 곧 리뷰할 예정이니까 구독해두시며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